교재 75쪽에 나와 있는 122번째 자동 필터 항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필터는 우리가 이제 실기 공부하면서 해봤었잖아요. 어떤 거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 필터라고 하는 항목을, 필터 항목에 있는 자동을 누르면 삼각형의 펼치 목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원하는 걸 골라내면 되죠. 자동 필터를 이용하려면 항목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항목 이름. 예를 들면 우리가 연습하던 데이터 중에서 섹션 9번. 자, 이걸 한번 해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항목 이름이 있어야 되죠. 항목 이름이 없으면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 필터를 누르면 자동 필터라고 하죠. 이렇게 항목 이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 여자만 봐라 그러면 여자 오신 분들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터를 지우고 뭐 라인 아파트에서 오신 분, 금호 아파트에서 오신 분만 쳐다봐라. 그럼 금호 아파트만 쭉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필터예요. 필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험에 내려니까 복잡하게 꽈내죠. 필터는 줄 단위로 표시가 되죠. 줄 단위. 이렇게 줄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조건을 맞지 않은 거, 조건을 걸었잖아 아까 제가. 금호 아파트, 그럼 금호 지역을 제외한 아닌 항목들은 숨겨지는 거죠. 아닌 항목들은 숨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필드니까는 예를 들어서 금호 아파트이면서 여자만 봐라 그러면 금호 아파트에 사시는 여자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성 회원들만. 회원이 아니라 환자겠죠. 그렇죠? 이렇게 거주지가 금호고 성별이 여자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엔드 조건이죠. 금호이거나 여자이거나 이건 안 되고, 금호이면서 여자인 경우. 그러나 항목이 하나일 때는 금호이거나 현대이거나 이건 가능해요. 같은 항목 내에서는 금호이면서 현대는 없겠지만 금호이거나 현대이거나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걸 수 있죠. 30대이면서 50대 이건 안 되지만 40 이상 60 미만 이건 가능하죠. 조건을 걸어요. 여기에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5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되잖아요. 또는도 될 수 있고 그리고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항목에서는 and, or가 다 되고, 항목이 다르면 반드시 and 조건만 되고 하는 거. 그리고 상위 탑 10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10개 10%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의 필드에 두 개 조건을 걸어서 and, or 다 할 수 있다. 남자이면서 여자인 거 이건 안 되겠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학생이거나 주부이거나 이건 가능하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17세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이것도 가능하고, 20세 이상 40세 미만 이것도 가능하고, 엔드와 다 돼요. 하나의 항목에서는. 만능문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관계연산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고급 필터는 내가 조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항목이 서로 다를 때 and, or 뭐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마음대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지금 자동 필터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죠. 2로 시작하는 경우나
연자가 포함된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런 거죠. 예. 고급 필터는 보시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과거에도 많이 출제가 됐고 최근에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여러분 QR코드라고 있죠. QR코드 여기요. 시커먼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잠깐 사용법을 보여드리면 네이버를 실행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보시면 그 카메라 그림 있거든요. 카메라 그림. 그거를 딱 찍어서 이 QR에다 갖다 대면 여기 뭐가 있나요? 플레이. 이번 학습 내용은 고급 필터의 기본 조건 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자, 고급 필터라고 하는 내용은 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는요.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책자에도 제공을 해주니까 보셔도 되고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워크시트의 조건을 입력을 해야 돼요. 하나의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만능문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AND 조건은 같은 줄의 조건을 거는 거고 OR 조건은 다른 줄의 조건을 거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거주지가 라인, 여기 성별이 0.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되겠죠? 라인 아파트에 사는 여성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거주지역이 라인이면서 성별이 여자인 경우 이렇게 찾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 라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거나 여자분이거나 이렇게 찾는 거죠. 물론 얘를 내려도 상관없어요. 내려도 여자이거나 라인 아파트 사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되겠죠? 원래는 거주지가 라인이었는데 그러면 거주지가 금호이거나 라인이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항목이니까 안에다 쏙 밀어버리고 조건을 이렇게 걸어버리면 금호이거나 라인이거나 이런 조건도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되니까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고급 필터를 어떻게 거는지에 대해서 그 중에 3번 문제 있습니다.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는 나오면 설명드릴 거니까는요. 예. 텍스트 마법사는 글자를 자르는 거죠. 구분기호에 따라서 잘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느냐, 탭으로 구분되어 있느냐,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느냐 이런 거. 구분기호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구분기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분기호 없이 글자가 짜라락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름,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는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임 한 칸 띄고 길동 만약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얘를 블럭 잡아서 텍스트 나누기에 가서 구분기호가 쉼표다 공백이다 뭐 탭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글자가 죄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죄다가 붙어 있을 때는 나누려고 보니까 구분기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이 자리에다가 클릭을 하면 또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생겨요. 필요 없으면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고 클릭하고 클릭했는데 잘못한 거는 밖으로 빼놔도 되죠. 여기 어차피 없는 거니까 더블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홍 길동을 나누겠다라는 얘기죠. 구분 기호 없이. 예. 끊어져요. 우리 실기시험에서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실기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기. 그래서 하나의 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 기호로 나누거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했을 때,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부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든지, 여기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하고, 가져와서 나누는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텍스트 나누기 할 거냐,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찾아가지고 나눌 거냐 하는 방법 중에 이 부분 구분 기호냐 너비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하는 거는 동일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는 거. 부분합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출제됐죠?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부분합은 뭐라 그랬죠? 그룹별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룹별 계산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되는 항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렬을 해야 돼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아니면 내가 수작업으로 정렬을 하든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 지금 배달지역이 삼북지역, 산서지역, 상돈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부분합을 해놓으면 배달지역별로 부분합을 나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삼북지역이 여기도 하나 있지, 또 여기도 하나 있지, 또 저기도 하나 있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이 지역별로 정렬을 먼저 해야 산남이든 산동이든 삼북이든 산서든 나눠질 거 아니냐 이거죠. 나눠놓고 부분합에 들어가야 답이 쩍쩍쩍쩍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산동이 여기 두 개 있고 산동이 여기도 있네. 그럼 얘를 잘라내기 해서 요 사이에다가 꾸겨 넣고, 또 산동 거를 여기서 또 찾아가지고 잘라내기 해서 요 사이에다 끼워 넣고, 이렇게 해도 돼요. 힘들어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정렬이지, 정렬.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러면 모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모아놓고 작업하면 가장 편하다. 그래서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정렬되어야 된다. 정렬이란 작업을 통해서 정렬을 해도 되고 수작업으로 정렬을 해도 되고, 근데 수작업을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메뉴판에 있는 클릭해 갖고 정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부분합을 했는데 요 왼쪽에 보면 1, 2, 3 수준이라는 게 보입니다. 1번은 전체 그룹을 줘서 전체 것만 보이고, 2번은 그룹별로 보이는 거고, 3번은 개별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전체, 숫자가 낮으면 개별. 이거를 시험에 물어봐요. 이때 1번을 누르면 전체적인 요소가 다 보인다. 아니죠? 그룹이 보이는 거고 전체 총계가 나오고, 3번을 눌러야 개별적인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런 거. 그리고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 우리가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는 계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저번에 STDEV라는 표준 편차 문제는 한 번 나왔는데 분산 뭐 이런 거 나온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할 때 합계를 계산하든 개수를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곱을 계산하든 표준 편차를 계산하든 계산은 가능해요. 계산은 가능한데 이때 제공하지 않는 함수가 뭐냐? 피벗 테이블에서도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합계 평균. 그 다음에 통합을 할 때도 우리가 있었어요. 통합할 때도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함수가 뭐죠?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건 나왔지만 중간값, 최빈값 이런 거는 함수가 없었죠. 그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부분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뭘까요? 1. 합계. 당연히 합계는 제공하죠. 표준 편차, 중간값, 분산. 그러면 표준 편차 분산은 처음 들어봤거든. 아, 그쪽에 어디가 답이 하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틀리게끔 유도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첩부분합.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평균 과목을 하나 넣고 싶다.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된다 그랬죠. 요거. 그래야 평균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랬죠? 피벗 테이블 결과가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해야 피벗 테이블도 변경이 되고요.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드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는 거. 여기 피벗 테이블의 결과에 있는 내용은 고칠 수가 없어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합계 평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고쳐주고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드는데 그때 이 피벗 차트는 여기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갖고 만드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우리 시험에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가면서 피벗 차트를 만들었지만 실제 업무작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에 바로 차트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시험에 낸다 하는 거죠. 요거 많이 보시던 거. 그러니까는 직급별로 근무팀별로 급여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총합계, 옆에는 총합계를 안 보게 할 수도 있죠. 옵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요거 합계 이거를 평균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무팀 직급이라고 하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직급 밑에 근무팀이 나오게 할 수 있고, 근무팀 밑에 직급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피벗, 회전하는 거니까 중심축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회전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 우리가 공부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면 피벗 테이블은 자동 고침을 눌러야만이 수정된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거. 또 하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의 경우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차트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동 고침은 어디서 만들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직위별로 만들 수 있으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때 직위별로 봐라, 뭐 성명별로 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성명을 밑으로 깔고 뭐 직위별로 봐라, 공제계, 합계, 뭐 급여계, 합계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본 데이터가 이건데 이 85만 원이 아니라 8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미쳤죠? 마시리 사원은 실수령이 13억이에요. 자, 그러면 8억 5천만 원 기본급에 대한 반영이 됐냐 이거지. 여기 합계, 공제계 이게 거기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여기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어디서 반영이 됐을까요? 여기 어딘가 반영이 됐죠. 그렇죠? 마실이 여기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거 보세요. 뭐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시 85만원으로 수정을 해버렸어요. 가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잖아요. 이때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짠짜라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세로 고침 눌러주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뭐. 그 다음 목표값 찾기는 어떤 경우라 그랬죠? 수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알면 결과가 나타나죠. A 더하기 B는 C다. 그럼 A와 B를 바꿔주면 C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C를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C. 결과를 변경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서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에 50이 있고 여기 60이 있고 얘를 는 이 두 개를 곱했어요. 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만약에 15로 바꾸면 900이 되고 얘를 16으로 거치면 960이 되는데 이게 1250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1250이 되게 하려면 고치면 되죠. 얘를 뭐 20, 21 근데 1250이 안 되잖아. 그러면 20.8 20.9 애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안 먹어요. 그러면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가서 여기 수식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아까 곱셈 문제 수식이 들어있었잖아요. 얘가 1250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를 바꾼다? 얘를 바꾸는 거죠. 이거. 20.833도 하니까 1250이 된대요. 이거 어떻게 맞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그러니까 입력이 바뀌면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결과를 나는 딱 정해버리고 싶다. 결과를. 그럼 입력이 변경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때 계산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다.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아까 그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수식셀이 어디냐? 수식셀이 어디냐? 찾는 값이 얼마냐? 이게 1250이 되기를 원한다면 1250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1250이 되려는 곳이 바로 여기 수식이죠. 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바꿀 셀이 얘다. 그럼 얘를 바꾸면 되겠지? 62.5가 되면 1250이 되겠네? 이렇게 뭐 얘를 바꾸는지 쟤를 바꾸는지 둘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수식셀이 어디고 찾는 값이 어디고 하는 거. 필기시험 문제들 보시면 자주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2번 문제 한번 보시고 2번 문제 아래 워크시트에서 총 금액을 25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인상률 얼마나 조정해야 되는지 그때 수식셀은 뭐고 찾는 값은 얼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수식셀과 찾는 값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여기서는 C의 8번째죠? 수식셀이 C의 8번째고 찾는 값이 250만원이고. 그러면 2번 땡, 3번 땡, 4번 땡. 지금 2001년도 거니까 C 8번째를 수식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엉뚱한 얘기했고, 3번, 4번은 2000년도 거를 가지고 타령했으니까 틀린 거고. 알고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총 금액을 갖고 따지는 건데, 그러면 B의 8번째는 2000년도 거고 2001년도가 C 8번째니까 C 8번째 들어간 게 뭐냐 따져보면
1번밖에 없잖아요. 이건 목표값 찾기를 몰라도 이거는 눈치껏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가상의 상황에 맞춰서 예측하고 분석하는 도구라고 써 있어요. 결과 셀은 반드시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문제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처럼 어느 입력된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출력되는 결과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숫자를 곱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변경하면 얘를 만약 10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20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30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하래. 얘하고 상관없잖아. 이 A와 B는 관계가 없죠. A와 B를 곱해야 C가 된다는 거지 A를 바꾼다고 해서 B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A가 변경되면 C가 변경되는 거를 예상으로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 C에는 뭐가 들어있다? A의 입력값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율, 손익분기점, 주가 분석 등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뭐 그 외에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시나리오는 32개까지 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A, B, C, D 뭐 A 값, B 값에 변하면 두 가지를 변하면 이런 거. 우리 문제는 항상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뭐 버스비가 뭐 500원 인상됐을 때 500원 인하됐을 때 버스비 한 개 항목. 그런데 32개 항목까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몇 개 64개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시나리오를 보통 두 가지 정도 만들죠. 버스값이 인상된다는 시나리오 하나, 버스값이 인하된다는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는 64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변경되는 셀은 32개까지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많아봤자 2개 하더라 이거죠. 이게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시험에 나왔어요. 32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64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거 상관없이 공부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에 32개다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나리오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이름은 입력 안 하면 안 되지. 설명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 보시면은 그 현재값 해가지고 1250 뭐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결과가 만들어지면 시나리오는 짙은 색이 되고 원래 값은 밝은 색이 돼 있거든요. 그때 시나리오가 몇 개냐 이것도 묻더라고요. 여기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다? 두 개죠.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 그런데 시험에는 밑에 보세요. 네 번째. 최대 63개까지 변경세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32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그 문장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데이터표는 뭡니까? 단일표도 만들 수 있고 이중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행과 열에 따라서 변하는 값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연이율이 3%고 기간이 1년인데 월 적금액이 50만원이면 1년 후에 608만 3,191원을 이제 탄다 이거죠. 만기 금액이. 이때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변동을 시켰을 때 만기 후 금액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일반적으로 만기 적금 기간 하나만 갖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배운 거는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기간과 예를 들어 이율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항상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거는 이중이고
단일표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단일표입니다. 고급 필터 아니죠? 데이터 통합도 아니죠? 목표값 찾기도 하니까 당연히 데이터 표죠, 이거는. 통합에 사용하는 함수는 뭐뭐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곱, 표준편차, 분산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그림 보시면 대화상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 7번 7번에 체크 안 했죠, 우리야?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5번 6번을 체크했어요. 7번은 언제 하는 거냐? 데이터가 다른 파일에 있는 통합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올 때. 7번 설명.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통합된 데이터에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시트가 다른 경우,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통합을 했을 때 원본이 바뀌면 바뀌게끔 처리해라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같은 시트상에 있는 걸 가져올 때는 7번을 선택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시험도 그 정도만 물어보더라 하는 거죠. 매크로는요, 필기시험도 어마어마하고 실기시험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매크로 설명할 때 안 해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자, 보시면 여기에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험에는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단추를 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매크로는 이거에 상관없이 매크로 기록 눌러서 합계 구하는 매크로, 이때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기 키.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만 들어가요. 숫자는 못 들어가고 우리말도 못 들어가고 반드시 대소문자만 구별해요. 만약에 대문자를 쓰면은 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만약에 소문자 C 눌러볼게요. 컨트롤 C라고 할게요. 확인.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눈썹 가로 열고 불로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쫙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까지 쫙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이제 매크로를 중지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합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단추를 눌렀잖아요. 도형을 그려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까 저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 작동되어 있고 명령 걸었잖아요. 컨트롤 C 매크로 됐잖아요. 자, 지우고 컨트롤 C 답 나왔잖아요.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매크로 만들기 전에 블럭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매크로가 작동됐잖아요. 밑에 게. 다시 매크로에 가서 요거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옵션에 가서 컨트롤 C 했단 말이에요. 컨트롤 C를 빼면 컨트롤 C 복사가 되네. 아까는 컨트롤 C 했더니 매크로가 작동되는데, 자, 다시 매크로에 가서 옵션에 가서 컨트롤 C, 대문자 C, 이번엔 대문자 C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 이렇게. 블럭을 잡더라도 컨트롤 쉬프트 C, 대문자 C를 누르면 합계 매크로가 나오고. 매크로에 가서 옵션에 가서 대문자를 할 거냐 소문자를 할 거냐. 근데 아까 소문자 C 눌렀더니 복사 명령이 멈춰버렸죠. 복사 명령이 멈췄어요. 매크로 문제에서는 우리 책에 어디쯤에 있나 볼까요?
81쪽에 132번. 이 부분인데,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보세요. 매크로 기록 누르면 자동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매크로 3 자동으로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 화면을 못 봤지. 자동으로 매크로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이거 고치면 된다 그랬죠? 합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글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3 합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합계 3 이건 괜찮다. 빈칸 들어가면 안 되고, 특수문자 들어가면 안 되고, 대소문자 구분하고,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은데, 뭐는 바로가기 키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컨트롤 C 그러면 복사가 아니라 매크로가 작동된다는 거죠. 네, 그거.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할 때 물어보는 게 세 군데 있어요. 여기 현재 통합 문서냐, 새 통합 문서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냐. 현재 통합 문서, 이 배달일지라는 통합 문서 이 파일에다가 매크로를 집어넣을 건지, 새로운 통합 문서에다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매크로 통합 문서, 그냥 내가 매크로를 만들면 항상 거기에 저장이 되게끔, 나 혼자 쓰게끔 하는 그 통합 문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매크로 저장 위치가 아닌 걸 고르시오. 1.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2. 무슨 문서. 3. 뭐 통합 문서 해서 아닌 걸 하나 집어넣는 거죠. 실기시험에서는 당연히 현재 통합 문서인데, 바로가기 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실기시험에는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필기시험에는 이걸 물어보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이렇게 합계, 그러면 얘를 누르면 딱 합계가 매크로가 작동이 되면 이렇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컨트롤 C 눌러도 매크로가 되지. 그런 방법들. 세 가지. 예.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합계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합산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싶어. 그러면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요 합계라는 거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요. 편집을 누르면 보도 못한 이상한 글자들이 막 써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매크로 명령이에요. 이거를 합산이라고 고쳐. 합산 이렇게. 요거는 상관없어요. 녹색은 상관이 없으니까 뭐 빼도 되고. 예. 그리고 닫으면 이제는 매크로 이름이 합산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에러 나지. 왜? 얘는 아까 합계라 그랬잖아. 얘 에러 나. 그럼 얘를 매크로를 바꿔줘야지. 합산으로. 그럼 얘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겠죠. 자, 다시 이 매크로의 이름을 편집해서 눌러서 고치는 거예요. 편집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로하기 키는 어디서 고친다? 옵션에 가서 바꿀 수가 있고, 설명도 고칠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거. 예. 그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매크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당연히 매크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바로하기 키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매크로 이름하고 내용은 편집에 가서 고치는 거고, 매크로에 대한 바로하기 키는 옵션에서 수정하는 거고, 그게 약간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는 Alt F8번이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는 직접 눌러야 되고. 이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라 그래요. 얘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고, 여기 있는 거는 매크로 대화 상자라 그래요.
매크로 대화 상자는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는 목록을 보는 겁니다. 목록을 보고 그 목록에 있는 매크로를 직접 실행을 하거나 고치거나 수정할 때 쓰는. 매크로 대화 상자는 Alt F8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는 바로 키가 없으니까 직접 클릭해야 되고 하는 거. 그게 약간 좀 다르죠.